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억대 마이너스 통장은 바이라고 하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기에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중국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엔터주에 또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엔터주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 지금 위험 신호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러한 뉴스들을 포함해서 다른 뉴스도 정말 재미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첫 번째 뉴스는 조금 특이한 뉴스입니다. 병 뚜껑 열다가 뚜껑 열리네. 아니 이게 무슨 소릴까요? 처음처럼 소주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애주가들 사이에서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의 병 뚜껑이 잘 안 열린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소주를 마실 때 어떤 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이슬파 아니면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참소주파,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제 그런 선호하는 소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처음처럼 충성 고객 중에는 병 뚜껑을 여는 게 짜증나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소주를 사서 마신다고 하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단골 소주까지 바꾸게 되었는가? 최근 롯데 칠성 음료에 처음처럼 병 뚜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병뚜껑 제조 방식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는 항상 우리가 소주를 딱 열면은 뚜껑 아래로 길게 고리가 한 줄로 남는 원 스플릿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술 게임 했을 때 한 줄이 딱 나오죠. 그거를 똘똘똘 말아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치고 그랬는데, 하지만 가끔 그 고리가 그대로 병에 남는 현상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봤을 때는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공병을 재활용하려면은 병목에 남은 그 고리를 떼야 되는데 그 작업이 생각보다 번거롭기 때문에 재활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 칠성 음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활용을 위해서 병 뚜껑에 달린 고리가 양쪽으로 쪼개지며 뚜껑이 열리는 투 스플릿 방식을 지난 6월 도입을 했는데요. 하지만 초기 공정이 조금 완벽하지 않아서 이전 제품보다 더 많은 힘을 줘야 열리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롯데 칠성 음료가 이러한 도전을 처음으로 했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이트 진로는 지난해 말 참이슬과 진로의 투 스플릿 방식 병뚜껑을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하이트 진로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심코 지나치는 부분이죠. 그냥 병뚜껑을 딱 깠는데 거기에 고리가 남아있는 거를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없애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억대 마통 시대는 갔습니다. 4대 은행 모두 최대 5천만 원으로 줄였다고 하네요. 자, 억대 마이너스 통장을 뚫던 시대가 끝났다. 4대 은행이 모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KB은행이 마지막으로 7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올해 초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하나은행은 지난달부터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는 신규 신청권에 해당하는 조치지만 이미 억대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본 사람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4대 은행 모두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한도 차감을 약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기 3개월 전까지 마이너스 통장 평균 한도 수진율이 10% 이하인 경우에 약정 한도의 20%가 자동으로 깎인다고 합니다. 마통을 가지고 계신 기리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갈수록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위드 코로나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접종 완료 80% 이상,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과 코로나19의 공존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장기가 이뤄진 코로나 유행 때문에 사회 경제적 피해가 큰데다가 위드 코로나의 대전제가 되는 백신 접종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더 접종률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결국 확진자가 더 늘어나도 된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확진자 기준이 더 내려온 상태에서 중증 화율 그리고 치명률을 함께 고려해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군요. 그러니 우리는 위드 코로나 이런 단어를 들으면은 가면 갈수록 이제 자영업자도 숨도 쉬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좀 놀러도 가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이면에는 확진자가 더 늘어나도 된다, 이러한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이러한 단어를 슬금슬금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질병관리청장은 위드 코로나 전환 조건에 대해 고령층의 90%, 성인층의 80% 이상은 접종을 마쳐야 된다, 이러한 조건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접종률이 높다고 다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영국의 상황을 우리나라에 대입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대입에서는 우리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독감의 치명률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코로나 그거 별거 아니야. 뭐 독감이랑 비슷하대. 하지만 치명률을 보자면은 독감은 0.02%, 신종플루는 0.03%인데 코로나가 0.9% 엄청나게 차이 나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0.5%로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림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확진자가 늘고 위중증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인데 일부는 중환자 병상이 지금보다 1000개는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나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영업자들 상황을 고려해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하루 사망자가 100명에서 200명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피해를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적인 변이 바이러스 발생 여부도 위드 코로나의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합니다. 정말 오래됐습니다. 미국 그리고 영국은 백신 접종 선진국이라 접종률이 50% 넘게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델타 다음에 또 이상한 게 나왔죠. 뮤 변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뮤 변이는 우리나라에도 벌써 3명이 발생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초기 연구지만 뮤 변이는 백신의 중화력을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너무 쉽게 위드 코로나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점심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은경 위드 코로나 10월 말이면 가능할 것.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9월 말쯤 되면은 이제 확진자가 1000명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도 살짝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주식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섹터죠. 솟아오른다 수소경제 불꽃 랠리 이끌 종목은 수소에 관련된 종목 4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20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과 울산에 수소 연료 전지 생산을 위한 신공장을 지을 예정으로 투자 금액은 1조 3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벌써 착공에 들어가 2023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날 발표는 수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소 연료 전지를 자동차뿐만 아니라 열차, 선박,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이런 곳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다시피 아직까지 수소는 시작 단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태양광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딱 떠오르고 풍력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수소는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이 4가지 기업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수소 연료 탱크 제조사인 일진하이솔스가 따상을 기록한 만큼 그만큼 기대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 소재인 멤브레인을 만드는 상하프론테크가 지난 8월 한 달간 30%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수소를 가려면 당연히 충전소를 빼놓을 수 없겠죠. 국내 수소 충전소 점유율 1위자 독일 린데와 손잡고 세계 최대 규모 액화수소 공장을 건립할 예정인 효성중공업이 세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분 제어 장치와 막전극 접합체를 생산하는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수소 관련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기업들도 많겠지만 일단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공부를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상하프론테크가 얼마나 올랐나 그걸 봤더니 44,500원이 한 2달 전 저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75,000원까지 왔다고 합니다. 과연 상하프론테크 3년 뒤에 주가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주식시장에 쌓이는 위험신호, 보수적 접근 필요 이유 이러한 기사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 이익 수정 비율과 주가 수익 비율 이러한 지표들의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하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DB금융투자연구원은 코스피 이익 수정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참고로 이익 수정 비율이 무엇인가?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말 그대로 주당 순이익을 상향하느냐 아니면 하향하느냐 그 비율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익 수정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가면 갈수록 미래 목표를 조금씩 낮춘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이제 경기가 피크를 찍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올해 2분기를 정점으로 3분기 현재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그 하락의 요인으로 한국 금리 인상 및 미국 테이퍼링 요지 등 유동성 환경 변화가 경기 개선 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 그리고 바텀업 내에서도 기업 이익 추정에 신중함이 스며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코스피의 퍼가 내려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니 길에 이게 무슨 소리야? 퍼가 낮으면 저평가라서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퍼는 주가와 EPS의 비율이므로 수리적인 관점에서는 EPS의 절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따른 변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린가 위에서 봤더니 잠깐만 이익 수정 비율이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EPS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퍼가 낮아 보이는데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익 수정 비율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 EPS에 대한 기대가 강하다고 치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점에서 퍼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향후 EPS에 대한 의구심이 일부 포함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여겨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 자체가 조금씩 나빠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의 ADR 비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새로운 용어가 정말 많네요. 참고로 ADR 비율이 무엇인가? 주가 상승 종목수를 주가 하락 종목수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많다는 소리겠죠. 과거에도 주식시장이 주요한 변곡점을 앞두고 ADR 비율이 미리 내려가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ADR 비율이 내려가는 게 어떤 현상인가? 바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늘어났을 때 전체적인 종목을 다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특징주만, 그러니까 소수 종목으로 시장 매기가 집중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전체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버팀목이 약해졌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동성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 변화,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투자 심리 등의 측면에서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쌓이고 있다며 당장 나타나는 3200까지 쭉 올라오는 반등에 동조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롯데 이어 LX 하우시스도 한샘 인수전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가면 갈수록 한샘 인수전이 조금씩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롯데, 신세계, 현대리바트 등도 IMMP와 함께 한샘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수전 향방이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LX 하우시스가 이렇게 참여한 이유가 무엇인가? 고부가 건장지 사업 역량과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털 인테리어 사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방향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인테리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 기릿은 들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리스크, 이번에는 엔터주 차례.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 당국이 플랫폼 게임에 이어 엔터까지도 고강도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엔터주의 투자자들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 위축이 불가피하지만 국내 엔터 기업의 중국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하네요. 자, 중국이 그래서 엔터를 어떻게 때리고 있나 그걸 봤더니 방송국과 인터넷 시청 플랫폼은 프로그램의 출연자를 결정할 때 예술 수준뿐만 아니라 정치적 소양과 도덕적 품행, 사회적 평가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화장하는 이쁜 남자 아이돌은 척결 대상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은 야, 이거는 우리나라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이 원하는 남자 아이돌상은 뭔가 수염이 살짝 나있고 살이 통통하며 장비 같은 느낌이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마동석이 가면은 아마도 탑클래스 아이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 아이돌 하면은 세계를 선도하는 이쁜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거 사드 배치로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이 금지됐던 한한령 때문에 그때 엔터주가 크게 하락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에 애초에 중국에 진출한 적이 거의 없다고 하는군요. 자, 관세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 7월까지 전체 음반 판매량은 약 3,400만 장인데 이 가운데 중국 수출 금액은 약 250만 장으로 전체의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증권에서는 극단적으로 중국 앨범 판매량이 0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엔터주가 큰 폭으로 빠지거나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방금 설명드렸던 그러한 내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오는 그런 산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일단 당분간은 중국 시장을 노릴 수 없다, 그러한 기대감이 없어졌으니까 완벽하게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매수 타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주가를 보니까 큰 폭으로 하락은커녕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우리나라만 뭔가 왕따가 된 느낌입니다. 중국도 쭉쭉 올라가고 일본도 쭉쭉 올라가는데요. 자, 일본이 올라간 이유는 아마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스가 사태에 해외 장기 투자자도 일본으로 가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니케이는 전장 대비 0.8%나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5개월 만에 3만 선을 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3일 스가 요시대 일본 총리의
이 사퇴 소식에 일본 증시가 쭉쭉 올랐는데 아직까지도 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다만 니케이 평균이 심리적 고비인 3만엔을 넘어가면은 국내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익 확정 매도가 나오기 쉽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니케이가 얼마나 올랐나 그걸 봤더니 야, 대단하죠. 뭔가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이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장중에는 3만 선을 뚫고 올라간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리포트 한 개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코오롱 인더 화학 중소형주 최선호주 제시. 자, KB투자증권은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 화학 중소형주 기준 최선호주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108,000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조 1,300억 그리고 8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그리고 180%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수치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산업자재의 고수익성이 지속되고 화학 및 패션 사업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KB증권 연구원은 타이어 코드와 아라미드 증설을 통한 이익 성장과 PEM 그리고 MEA의 이러한 수소 연료전지 핵심 소재의 인증 및 상업 생산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수소에 관련된 주식인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4분기에는 아라미드 7,500톤을 추가 증설해 15,000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며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아라미드가 무엇인가 피라미드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라미드는 섭씨 500도에도 타지 않을 정도로 내열성이 엄청나게 강한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독가스의 발생도 적은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열성이 강하고 고강도, 고탄성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항공우주 사업이나 아니면 타이어 코드 그리고 방탄복, 광케이블 보강제 이런 곳에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아라미드를 보면은 야 피라미드 같은 이름이네 라는 걸 떠올리신 다음에 야 피라미드는 이렇게 불에 타겠어? 안 타겠지? 그러니까 내열성이 강하고 그리고 피라미드 단단하겠어? 안 단단하겠어? 당연히 단단하겠죠. 그러한 특성을 생각하면 아라미드가 뭔지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아라미드를 추가 생산을 할 거기 때문에 5G 케이블과 전기차 타이어 코드 등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아라미드의 고수익성은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코오롱인더 지금 현재 9만원 슬금슬금 계속 올라갑니다. 수소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이 이제 시작일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경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도 기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